만지면 아픈 여드름엔 용이 알차게 올라왔다. 가끔씩 올라오는데 이걸 좀 막고 싶다. 이거 발라주시면 좋아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이 영상 저 영상 안 찾아봐도 되게 여기서 딱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얼굴에 이런 여드름, 이런 흉터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지난 약국 여드름 연고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해드렸었는데 댓글에 어떻게 쓰는지 많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드름 종류별로 직접 생생한 사진을 가져와서 이런 여드름에는 어떤 연고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다시 준비를 해봤어요. 막 올라오고 있는 붉은 여드름, 만지면 아픈 여드름엔 에크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혹은 저녁에 집에 와서 세안을 딱 했는데 이런 붉고 만지면 아픈 여드름이 막 올라오고 있다. 이러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근데 심지어 누르면 또 아파. 아프다는 건 안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라서 막 올라올 때부터 관리를 빨리 해줄수록 빨리 없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뭐 쓰냐? 바로 에크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왜 우리 두통이 있거나 근육통 있을 때 진통 소염제 먹잖아요. 근데 이 에크논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진통 소염제 성분이 있어서 염증이 있는 여드름에 직접 발라주면 효과가 좋아요. 바르는 방법은 에크논을 쭉 짜서 그 부위에 얹은 다음에 이런 디오덤 같은 걸로 덮어서 밀봉해주면 그 다음날 염증이 많이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붉은기가 돌면서 자국이 좀 남았다 하면 무스카나로 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이 큰 염증이 다 가라앉은 후에 가끔 무르익은 농이 뿅 하고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면봉으로 약하게 짜주면 무르익은 농은 뿅 하고 나와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로 세균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 부위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에스로반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블랙헤드. 이런 여드름엔 클리어틴. 코랑 볼에 거뭇거뭇하게 올라온 이 블랙헤드도 사실은 여드름이거든요. 이 안에 검게 끼인 게 피지 각질 덩어리들인데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이 피지 덩어리들이 공기와 만나서 산화가 되면 이렇게 검게 변한 여드름의 한 종류가 됩니다. 블랙헤드는 다행히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클리어틴을 톡톡 발라주시면 돼요. 이 클리어틴에는 피지와 각질을 녹여주는 살리실산이 들어가 있어서 피지를 녹이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확실히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변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압출을 받거나 아니면 이 피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그네스 같은 레이저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화이트헤드. 이런 여드름엔 클리어틴. 코, 턱같이 피지선이 많이 분포한 곳에 생기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각질이랑 피지가 뭉친 알갱이가 피부 안에 자리 잡은 건데요. 여기서 블랙헤드와의 차이점은 블랙헤드는 모공이 열려있는 반면에 이 화이트헤드는 모공이 막혀있는 거예요. 일단 클리어틴을 발라주시고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경우에는 살짝 구멍을 내서 짜줘야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화이트헤드는 피부 안에 피지가 갇힌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약으로 안 된다면 가까운 병원으로 방문하셔서 압출을 받거나 약국용 연고가 아니라 병원용 연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실전편인데요. 여드름이 저렇게 한 종류만 있지는 않고 좁쌀 여드름에 농이 동반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죠. 화장으로 커버도 안 되고 엄청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지만 이것도 연고를 잘 써주시면 잘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좁쌀 여드름일 때는 이런 클리어틴 같은 거 톡톡 발라주시면 됩니다. 클리어틴이 화이트헤드 피지 녹이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런 얕은 염증성 여드름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큰 농도 오히려 무르익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줘도 톡 터져요. 이럴 때는 면봉으로 주변을 살짝 눌러서 터트리면 되고요. 농을 짠 자리에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에스로반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색소 침착을 동반한 좁쌀 여드름. 이런 여드름엔 아젤리아. 피부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이런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드름도 있고 여드름 흉터가 심해요. 없앨 수 있을까요? 하고 오시면 대다수가 이런 색소 침착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색소 침착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웬만하면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드름 흉터가 아니라 여드름이 지나간 자국이거든요.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 와랄라 올라오고 색소 침착을 남겼을 때 한 가지 고른다면 아젤리아 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어둡게 거뭇거뭇 자국이 남았다는 거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아젤리아 크림에는 아젤라익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색소 침착에 효과가 꽤 좋습니다. 아젤리아의 장점은 임산부 그리고 수유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연 유래 성분이라서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군데군데 올라오는 여드름, 세비타비겔, 클리어틴. 평소에 뭐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닌데 생리할 때가 되거나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 이렇게 군데군데 염증성 여드름이 올라올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세비타비겔을 꾸준히 넓게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비타비겔에는 비타민 B3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지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평소에 많이 나진 않는데 나는 여드름을 좀 최대한 예방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를 좀 꾸준히 발라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모낭염 이런 경우는 에스로반. 남성분들 면도하시고 나면 모낭염 올라올 때 굉장히 많잖아요. 모낭염은 말 그대로 모낭, 즉 털이 나는 부위에 세균이 감염되어 생기는 염증인데요.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이럴 때는 세균을 잡는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에스로반, 베아로반, 박테로신 다 같은 거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셔서 발라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모낭염이랑 여드름이랑 구분을 잘 못하시겠죠. 그럴 때 쉬운 방법은 주변에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없는데 그냥 볼록하게 붉은색 염증만 막 올라오고 있다. 이러면 모낭염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 여드름 관련해서 다양하게 질문해 주신 거 짧게 답변해 드릴게요. 노스카나 발랐는데 흉터가 안 없어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스카나는 흉터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몇 개월 정도 꾸준히 발라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뭐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노스카나를 바르면 그 기간보다 훨씬 빨리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노스카나가 파인 흉터나 튀어나온 흉터에도 되게 효과가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도움은 되는데요. 완벽히 노스카나로 다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피부과 치료가 따로 필요해요. 선생님, 여드름 붉은기 레이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수많은 붉은기 잡는 레이저 중에서 저는 V빔을 추천드립니다. 부작용도 크게 없고 효과도 굉장히 좋거든요. 코나 광대 쪽 염증이 생겼었던 같은 위치에서 계속 생기는데 이유와 해결법이 뭘까요? 네, 이런 경우 많죠. 이게 안쪽에 있는 피지가 다 빠져나오지 못해서 계속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를 제대로 빼내주면 재발을 막을 수 있고, 그래도 계속 올라온다 하면 그 부위만 피지선을 파괴하는 시술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여름철에 피지 분비량이 너무 갑자기 늘어서 여드름이 많이 나게 되는데 예방적으로 스킨보톡스 맞게 되면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스킨보톡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의 끝판왕이거든요. 근데 이 피지 분비량이 정말 많을 때 할 수 있는 시술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고 잔주름, 탄력까지 잡아주는 거는 스킨보톡스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강추. 특정 부위에만 반복적으로 짤 수 없는 큰 염증성 여드름이 생긴다면 그 부분만 아그네스 받는 게 효과가 어떨까요? 네, 도움이 돼요. 왜냐면 아그네스가 피지선을 파괴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당연히 되는데 이거는 한 번으로는 모든 피지선을 제거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 3회 이상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보습제는 어떤 걸 사용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습제 위에 아젤리아 사용할 때 여드름 부분만 콕콕 찍어주시는 건가요? 여드름 지성 피부는 아토베리어 AI 크림을 보습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AI 크림이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면서 보습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보습 크림을 바르고 아젤리아를 바를 때는 아젤리아 크림이 좀 따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쓰실 때는 여드름 있는 부위에만 우선 콕콕 발라주시고, 특별히 따갑지 않고 괜찮으면은 전반적으로 넓게 깔아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따가운 정도가 다음날까지 이어지고 붉고 염증이 심하게 일어난다면 끊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그냥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드름은 들어갔는데 울퉁불퉁하게 패여 있어요. 여기는 뭐 발라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이 파여버린 흉터는 바르는 것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치료도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을 하고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깊은 염증 여드름은 이런 파인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빨리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패인 여드름 흉터, 울긋불긋한 자국, 그리고 거무튀튀한 색소 침착, 이런 건 제가 여드름 흉터가 아닌 자국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울퉁불퉁하게 패인 흉터, 이런 게 진짜 흉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약국템으로 안 되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패인 흉터 외에도 낫다 하면 바로 피부과 달려가셔야 하는 경우도 몇 가지 있는데, 깊은 화농성 여드름, 이렇게 얼굴에 불난 것처럼 막 엄청 빨갛고 아프고 넓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약물 복용이 필요하고 피부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더 심해지고 아까 보셨듯이 파인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기 때문인데요. 약국 연고 같은 경우에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지는 못해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흉터, 붉은 자국, 색소 침착, 이런 게 아니라 움푹 패여 있거나 아니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켈로이드 흉터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피부 구조 자체가 변형된 거거든요. 그래서 뭘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약국 여드름 연고를 열심히 발랐는데도 안 들어간다, 이러면은 꼭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얼굴에 이렇게 패인 흉터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라서 치료받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여드름 흉터 정확히 어떻게 치료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권수연이었습니다.